But there's one they fear. In their tongue, he's Dovahkiin, Dragonborn. 전국에 계신 자랑스러운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게임 이야기꾼 겜프입니다. 지난 2011년 발매되어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고 명작의 반열에 오른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엘더스크롤의 5번째 시리즈 스카이림입니다. 최근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리마스터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 스카이림을 100배, 1000배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스카이림을 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엘더스크롤의 세계관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광활한 우주에 에테리우스라 불리우는 이 차원엔 엣 아다라 불리우는 신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엣 아다들이 이 힘든 일을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는 동안 단 8명의 엣 아다만이 이 필멸의 차원을 완성하게 되니 이곳이 바로 문두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중심부에는 넌이라 불리우는 행성이 존재했는데 다양한 대륙을 가진 이 넌이라는 행성의 가장 큰 이 대륙이 바로 탐리엘, 바로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주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두스를 창조한 이 8명의 신은 각자 달과 행성이 되어서 넌의 중심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넌의 생명체들은 이 8명의 신을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뜻의 에이드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넌을 수호하는 8명의 신이라고 해서 에잇 디바인이라 부르며 숭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문두스의 창조에 개입하지 않은 이들에겐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라는 뜻의 데이드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메이룬스 데이건, 몰락발, 아주라, 녹터널 등 데이드라들 중 가장 강력한 17명의 존재들을 데이드라의 군주들이라는 뜻의 데이드릭 프린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문두스의 바로 바깥 차원 오블리비언에 거주하는 이 존재들은 필멸의 세상에 시시때때로 간섭하고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드릭 프린스들은 숭배의 대상으로서 혹은 공포의 존재로서 필멸자들의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What do we have here? 자,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주 배경이 되는 탐리엘은 각 게임 시리즈마다 다른 지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작품인 아레나는 탐리엘의 전 지역을,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데거폴은 하이락과 해머펠 지역을,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인 모로윈드는 모로윈드의 바덴펠 섬을,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인 오블리비언은 중앙에 위치한 시로디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5번째 작품인 스카이림은 바로 이 북부에 위치한 추운 땅 스카이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림에는 추운 환경에 적응한 스노우 엘프와 오히려 좀 드워프와 느낌이 비슷한 드웨머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리알 옆에 있는 아트모라 대륙에서 긴 내전과 계속되는 빙하기에 버티지 못하고 한 종족이 아트모라 대륙에서 스카이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스카이림의 인간 종족 노드입니다. 처음엔 이 스노우 엘프들은 노드들을 받아들여주고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보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드들은 인구들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스카이림 내에서 영향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스노우 엘프들은 노드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대도시에서 대학살을 벌인 뒤에 노드들을 모조리 스카이림에서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스그래머라 불리우는 위대한 노드가 5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돌아와 치열한 싸움 끝에 다시 한번 스노우 엘프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노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스노우 엘프들은 결국 지하 도시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던 드웨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웨머들은 스노우 엘프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지능을 퇴화시키는 약을 먹여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린 스노우 엘프들은 이후 팔머라는 존재가 되었고 드웨머의 가혹한 지배에 대항해 내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모든 드웨머들이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렇게 팔머들은 드웨머 유적에 갇혀서 오늘날까지도 짐승 같은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어영부영 스카이림을 차지하게 된 노드들은 빠르게 스카이림 전역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마르카스, 솔리튜드, 화이트런, 윈드헬름 등 9개의 지역의 대도시를 만들어 노드들은 번영하게 됩니다. 스카이림의 각 도시들은 족장이라는 자에 의해 지배가 되었는데요. 이 족장들은 한 번씩 모여서 대회의를 열었는데 자신들 중에서 스카이림을 대표할 수 있는 스카이림의 제왕, 바로 하이킹을 선출하는 봉건 체제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스카이림의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빠져선 안 될 중요한 인물 탈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탈로스라는 인물이 어느 인종인지 어느 출생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스카이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자신을 수련시켜주던 한 현자들에게서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탐리엘을 지배할 운명을 가졌으니 남쪽으로 가 너의 운명을 마주하라 라는 것이었죠. 탈로스는 44년이라는 긴 정복전쟁 끝에 마침내 탐리엘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타이버 septim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탈로스의 놀라운 업적은 8 디바인마저 감동할 만한 것이었고 그는 결국 문두스의 9번째 신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8명으로 이루어졌던 8 디바인은 탈로스가 포함되면서 9 디바인이 되었고 제국의 백성들은 탈로스 신앙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특히 탈로스가 자신들의 뿌리이자 조상이라고 생각한 노드인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탈로스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탈로스와 제국에 대해 크나큰 앙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탐리엘의 서남부에 위치한 알드메리 자치령이었습니다. 탈모어라 불리는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는 이 자치령은 오랜 세월 동안 남몰래 군사력을 키워나갔고 데이드라의 침략과 여러가지 내전으로 약해진 제국에 결국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제국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던 탈모어는 마침내 제국의 수도 임페리얼 시티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국군의 필사적인 반격으로 다시 수도를 잃게 되고 이 전쟁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죠. 이 5년이라는 세월은 양측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였고 결국 양 진영의 지도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탈모어는 제국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한 가지 조건을 내밀게 되니 그것은 바로 탈로스 신앙 숭배 금지였습니다. 야, 나는 그 정복자 탈랄란지 뭐 탈로스인지 뭐 신으로 인정 못하니까 너네도 그거 믿지 마 라고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굴욕적이게도 전쟁의 상처가 너무 컸던 제국은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알드메리 자치령과 제국이 맺은 백금 조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노드들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수많은 왜군들을 무찌르시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늘의 그 공을 인정받아 조선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고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는 종교가 널리 퍼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일본이 야, 너네 더 이상 이순신 믿지 마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 입장으로선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습니까? 바로 노드들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카이림 내의 노드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제국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스카이림의 해방을 외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니 이가 바로 울프릭 스톰클락입니다. 탈로스는 우리의 신이며 우리의 조상이다.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제국으로부터 스카이림을 해방하고 탈모어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울프릭은 스톰클락이라는 반란군을 만들고 스카이림의 하이킹 토리그를 결투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톰클락의 동부 진영 그리고 제국 측의 서부 진영, 이렇게 스카이림은 제국과 스톰클락으로 나뉘어서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국 측의 장군 툴리우스가 내전 초기에 기발한 전술로 울프릭 스톰클락을 생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하필 그때 스카이림의 국경을 넘다가 스톰클락으로 오해받아서 함께 체포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플레이어, 즉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주인공인 것이죠. 그렇게 산채로 생포된 울프릭 스톰클락과 주인공이 처형을 위해 헬겐이라는 마을로 수송되면서
게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먼 과거에 드래곤이라는 이 강력한 생명체들은 탐리엘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배했었는데요. 결국 드래곤들의 가혹한 통치에 폭발한 인간들이 반기를 들면서 드래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뿜는 드래곤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드래곤들이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드래곤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 드래곤들의 무시무시한 포효를 사용하며 죽은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해 그 힘과 지식을 습득하는 바로 드래곤본이었습니다. 드래곤본의 활약으로 결국 드래곤들은 탐리엘에서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탐리엘은 드래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드래곤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최초의 드래곤이자 가장 강력한 드래곤 알두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두인의 기한과 함께 스카이림 전역에 나타난 이 드래곤들은 세상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시대에 수세기 만에 나타난 최후의 드래곤본, 바로 여러분이 스카이림에 도착하게 되면서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을 즐기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설정과 이야기들은 게임 속 등장하는 서적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꼭 직접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게임 세계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신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스카이림 스토리 한눈에 보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게임 이야기꾼 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